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리자입니다. 어느새 2월 17일입니다. 2월 17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주 즐겁고 행복한 또 새벽 방송 천리장과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나야지 저도 신나는 거예요. 같이 신납시다. 같이 흥을 돋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한번 또 열심히 또 제가 떠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귀로 들으시면 돼요. 이어폰 꽂고 듣고 그냥 누워서 그냥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들으세요. 자꾸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응? 제가 뭐 화려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저희 목소리를 들으면 돼요. 목소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죠. 성공.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매번 실패한 사람 이야기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 성공하려면 꼭 고쳐야 할 3가지가 있대요. 우리 호암 고 이병철 회장님의 그 이야기를 한번 잠시 들려드릴게요. 성공하려면 여러분들 꼭 고쳐야 할 3가지 유형이 있어. 첫 번째, 어려운 일은 안 하고 쉬운 일만 하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세 번째는 알아듣긴 해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공부를 하면서 발전한답니다. 발전하는 것이다. 공부를 하면서. 그런데 자기 발전 없이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스스로 파멸하는 거죠. 파멸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파멸시키는 것이니까 멈춘 다음에는 정비하고 이제 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승부는 한 발자국 차이라고 합니다. 한 발자국 차이. 있을 때 겸손해라. 그러나 없을 때는 당당해라. 당당해야겠죠. 기회는 눈 깜빡하는 사이에 지나갑니다. 두고두고 되새기게 되는 말들이네요. 가슴에 콕 박혀가지고 생각할수록 통증이 되는 말들이겠죠. 분명 부족하고 분명 나약하면서 무능하고 게으르지만은 그럼에도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용기를 낸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용기 내어 살다 보면은 분명히 강한 내가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들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공한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 혼자만 이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저 혼자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성공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또 한번 삼성 이야기를 한번 신나게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AIT. SAIT가 뭐냐? 이게 옛날 그 종합기술원을 말해. 종합기술원. 이 종합기술원. SAIT가 하나의 필터로 해가지고 미세먼지하고 유해가스를 동시에 제거하고요. 간단한 물 세척으로 최대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을 개발을 했답니다. 깜짝 놀랐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그 세계 최초로 그 아산화동 그 이산화타이타늄과 같은 그 빛을 이용하는 광촉매를 적용해서 신개념 필터 기술을 구현을 해가지고 이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을 한 거죠. 기존에는 그 공기정화 시스템을 구성할 때 이제 미세먼지하고 유해가스 제거를 위해서 필터가 각각 필요해가지고 이 공기정화 설비의 공간 효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또 재사용이 어려워. 재사용이 어려워가지고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교체가 이제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은 이제 공기정화기기나 그 설비의 공간 효율을 높이고요. 이 교체에 사용되는 유지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이 필터 폐기물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요. 이 새로운 필터 구조는 세라믹 소재의 다공정 공기정화 필터 입구에
그 무기물 소재의 막을 코팅을 해가지고 미세먼지를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출구 통로에는 광촉매를 코팅해가지고 유해가스를 없애는 거죠. 이로써 미세먼지하고 유해가스 필터의 그 이중 구조가 단일화돼가지고 먼지 포집 용량도 기존 고성능 헤파 필터보다도 4배가량 증가가 되는 겁니다. 또 아산화동과 이산화타이타늄과 같은 그 방수 특성을 가진 소재가 적용이 돼가지고 물 세척을 해도 성능이 유지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물 세척을 통해서 10회 재사용한다고 가정할 시에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서 기존 헤파 필터 대비 수명이 최대 40배가량 증가하는 셈입니다. 40배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삼성은 이 기술을 적용해서 시제품을 제작을 해요. 제작을 해가지고 이 반도체 사업장 내 건물하고 버스터미널, 지하주차장 등의 공조시설에 적용을 해가지고 성능을 이제 검증할 것이다. 그럽니다. 이렇게 광촉매를 적용한 신개념 공기정화 필터 기술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그 네이처에 있어요. 네이처의 그 커뮤니케이션지에 게재가 됐고 삼성전자 SAIT 권혁지 연구원이 그래요. 이번 연구는 필터 제조업계뿐만 아니라 실사용자들의 경험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을 해가지고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공기정화 필터 재생기술 관련 연구를 확장을 해가지고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네요. 보니까 아주 훌륭한 기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그 반도체가 이제 국가 핵심 사업으로 그 전략이죠. 국가 핵심 전략 사업의 중요성이 이제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의 이제 주요 대학들을 보니까 그 반도체 관련 학과 대다수가 학생 모집에 애를 먹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최초 모집에서 영명 등록, 영명 등록은 기본이고 이 정원의 2배가 넘는 추가 격차가 발생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주요 대기업과의 채용 연계도 소용없는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16일 종로 학원에 따르니까 23년 서울 주요 반도체 관련 학과의 수시 모집에서 136명 정원에 199명의 추가 합격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네요. 그럼 136명이 합격을 하고도 아무도 등록을 하지 않아서 최초 정원의 1.5배에 달하는 추가 합격자가 이제 발생한 거죠.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이 네로라는 주요 명문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모두 최초 수시 모집에서 0명 등록이라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0명.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0명. 학과별로 보니까 서강대학교 시스템 반도체공학과가 20명 모집에 47명의 이제 추가 합격자가 이제 발생을 했다고 하네요. 처음 합격한 20명 전원이 모두 등록을 하지 않은 거야. 이후 추가 합격자로 47명을 뽑아서야 정원이 쳐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밖에도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공학과 40명 모집에 72명 추가 합격, 한양대학교 반도체공학과 24명 모집에 36명 추가 합격,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 20명 모집에 24명 추가 합격,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서울 주요 대학에서 유일하게 동국대학교 물리 반도체 과학부만 32명 모집에 20명이 추가 합격해서 0명 등록을 피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제 특히 뭐 스카이 정도, 뭐 서울 연세대, 고려대, 뭐 서강대도 이 정도 대학교들은 가면 아이들이 차라리 그냥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차라리 그냥 의대나 뭐 치대, 한의대로 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원을 여러 군데 쓸 수 있잖아. 뭐 여기도 E학과, A학과, B학과, C학과 여러 군데를 쓸 수 있으니까 동시에 합격하면은 결국은 의학계열로 다 가겠죠. 대기업들과의 그 채용 연계 혜택도 소용없었다 합니다.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공학과는 삼성전자죠. 그리고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는 SK 하이닉스하고 계약학과입니다. 이 전국 단위에서도 반도체학과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하는데 뭐 한경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상명대, 천안 캠퍼스, 선문대학교 등을 더해서 전국에서 총 270명을 모집했는데 추가 합격자만 371명만 발생했다. 아직 최종 집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정시 모집에도 마찬가지인데요. 2월 16일 기준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학과는 1차 모집에서 0명 등록했습니다. 현재 3차 기준에서 10명 정원에 13명의 추가 합격자가 나왔는데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경우에도 16명 모집에 4차까지 나와 4차.
이 4차 추가 합격까지 해서 44명이 충원됐다고 합니다. 이탈한 합격자들은 어디로 갔나 봤더니 주로 이제 의대 등으로 진학하기 위해서 등록을 포기한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업계는 최근에 이공계 그 자연계 학생들의 이 반도체학과 영입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박정호 그 SK 하이닉스 부회장이 15일에 그래요. 한림대 그 도원 학술원 기념 기술 학술 심포지엄에서 현재 예상으로는 2031년 학사, 석사, 박사 기준으로 총 54,000명 정도의 수준이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죠.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우수 인재 육성, 정부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 노력, 미래 기술 준비가 필수적이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같더라고요. 누가 댓글을 줬는데 아주 참 흥미로워요. 회사야 길어야 20년이죠. 회사는 길어야 20년인데 라이센스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어느 정도 좀 뼈 때리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의사 라이센스만 있으면은 영원히 할 수 있죠. 근데 회사 가야 뭐 20년 정도 하면은 거의 뭐 잘리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글을 쓴 것 같아요. 참 제가 볼 때는 뭐 의대도 중요하죠. 중요하겠지만은 이렇게 뭔가 기술적으로 아이들을 좀 양성하려면은 뭔가 그 많은 뭐 장학금도 필요하고 혜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 이재용 회장이 차라리 뭐 장학금 한 1억 주고 초봉도 한 1억 정도 준다 한다면은 과연 아이들이 안 갈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혜택을 많이 줘야겠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굳이 반도체과 가야 돼? 그냥 차라리 그냥 의사가 되는 길이 낫지 않느냐? 뭐 그런 길을 선택하니까 결국은 이제 다 빠져나가는 거겠죠. 이런 부분 좀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 AI 그 반도체가 혹한기를 맞아가지고 그 반도체 업계에 좀 뭔가 어떻게 보면은 그 희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AI 반도체가 이 혹한기를 맞은 그 반도체 업계에 뭔가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가 아주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어. 기대주로. 미국의 오픈 AI 대화형인 AI인 그 챗 GPT라고 하죠. 챗 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뭐 그런 영어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런 열풍이 지금 불러온 훈풍이에요. 이러한 시장 흐름이 악화된 그 반도체 업황에 뭔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챗 GPT는 공개 5일 만에 100만 사용자를 넘어섰습니다. 이 100만 사용자를 모집하기까지 인스타그램이 60일이고 유튜브가 한 8개월이 소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아주 이례적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가 챗 GPT 열풍이 전례 없는 혹한기를 보내고 있는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봄바람을 불어올 것인지 기대하고 있는데 챗 GPT와 같은 초거대 AI에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이에요. 실제 챗 GPT에는 글로벌 반도체 업체인 그 엔비디아의 그 GPU죠. GPU 그 A100, 이 A100이 한 1만여 개 정도가 사용된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가. 그 A100에는 그 SK 하이닉스의 고대형 메모리 HBM D램이 적용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HBM은 여러 개의 그 D램을 수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린 일종의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예요. 그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4세대 HBM 제품인 HBM3를 양산을 해가지고 엔비디아에 납품한 바 있죠. 그래서 이 제품은 A100보다 상위 모델인 H100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챗 GPT의 구체적인 스펙이 공개되지는 않아가지고 그 메모리 수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이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 GPU 그 A100하고 H100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그 수요 개선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챗 GPT의 확산으로 AI 시장이 커지면서 차세대 D램의 수요도 늘어날 것 같아요. AI의 그 연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의 경쟁적인 AI 투자 확대로 HPC 데이터 센터 투자 조기 회복 가능성이 있고요. 올해 주요 빅테크 업체 생산 능력은 전년 대비 1.1% 증가하고 AI 관련 투자는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AI 열풍이 그 미래의 메모리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박정호 그 SK 하이닉스 대표이사가 아까 말했죠, 한림대 그 학술원에서 AI 반도체가 반도체 수요의 새로운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해요. 그리고 챗 GPT 등 그 AI 시대가 펼쳐지고 관련 기술이 진화되다 보니까 글로벌 데이터 성장과 생성과 저장, 처리량,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죠. 그 CPU에 직접 연결되는 기존 메모리 용량 확장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CXL 등 그런 공유 메모리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CXL. 이러한 흐름 속에서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최고속 D램인 그 HBM은 그 AI 시대의 기술 진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한국 반도체가 고효율, 고성능 제품 개발로 지구와 인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리더십이 다시 업계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김재준 삼성전자 그 DS 부분 부사장도 이달 초 열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 AI 서비스가 확장됨에 따라 가지고 하드웨어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죠. 그래서 시장이 요구하는 그런 고성능이나 고용량 그런 메모리 개발을 통해 가지고 AI 서비스 관련 수요 증가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 국내 기업이 고성능 AI 반도체 설계하고 제조해서 글로벌 기업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삼성과 하이닉스는 GPU 성능 향상을 돕는 그 D램을 공급하는데, 그 챗 GPT에 탑재되는 그 고성능 그 GPU를 공급하는 엔비디아하고 비교하면은 직접적인 수혜 업체는 아닌 셈이죠. AI 반도체 열풍 수혜주로 삼성과 하이닉스 등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는 이유죠. 그리고 삼성의 경우에는 그 파운드리 1위 업체인 그 TSMC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TSMC는 엔비디아 GPU의 그 유일한 파운드리 공급 업체인데, 실제 TSMC가 지난 1월 어깨 예상을 깨고 매출 증가세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챗 GPT가 그 불러일으킨 AI 수요 증가 덕분에 이제 분석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AI 반도체 시장은 향후 3년 동안 한 2배 성장할 것 같아요. 2배 성장할 것 같고, 시장 조사 업체 따르니까 지난해 AI 반도체 규모는 전년 대비 한 27.8%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한 444억 달러 정도였어요. 그 26년에는 이보다 한 2배 정도 좀 성장해가지고 한 861억 달러 정도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861억 달러. 다행인 것은 국내 업체들이 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건데, 삼성은 지난해 차세대 AI 반도체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 네이버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두 회사가 이제 AI 시스템의 데이터 병목을 해결하고요, 전력 효율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런 새로운 반도체 솔루션을 개발해서 AI 기술 경쟁력을 이제 강화를 해야겠죠. 그 정부도 관심을 쏟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2월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그 K-클라우드 그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초고속, 저전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해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에 접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 R&D 등에 총 8,262억 원을 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챗 GPT와 같은 AI 기술이 발전하고 일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AI 연산에 특화된 고성능 저전력 AI 반도체의 중요성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산 AI 반도체가 이제 시장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실증을 하고 성공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원을 해야 한다. 아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요즘 보니까 그 외국인들의 자금이 현재 삼성그룹주로 몰리고 있어. 삼성그룹주로. 이달 들어서 보니까 코스피가 2,400선을 계속 횡보하고 있었죠. 이 가운데 보니까 업종별 옥석 가리기에서 삼성그룹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보니까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 중 보니까 6개 종목이 삼성그룹주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삼성전자가 1등이겠지, SDI 2등, 전기는 V, 삼성생명 14등, 삼성엔지니어링이 15등,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6등이네요. 그래서 외국인은 이달에만 삼성전자를 1조 1564억 순매수 해가지고 8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는데 같은 기간 삼성 SDI 역시 3,460원 순매수 해가지고 지난 15일까지 10일 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는 거예요. 삼성생명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달 들어서 각각 407억, 382억 정도를 사들였어요. 이건 외국인들이 지난 15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2,687억 정도를 순매도하는 등 연초 대비 상대적으로 매도 우위를 보이는 것과 대비되는 흐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삼성그룹주가 각 업종 안에서 강세를 보인다고 하는 거죠. 신한투자에서도 그래요. 연초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증시 자체를 사는 분위기였다면은 현재는 업종별 특정 종목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매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주가 각 업종 안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죠. 이어서 그 반도체주에서는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업계 1등이라는 위치가 있고 탄탄한 재무, 하방 압력 방어 등에서 바탕으로 가장 선호되고 있다고 해요. 삼성 SDI 역시 기존에는 주목받지 못했는데 최근에 합작 및 투자 등 적극적으로 변화하면서 LG 엔솔과 SK온 대비 부족했던 수급이 들어오고 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건설주에서 선호되고 있고 외국인이 이제 시황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건설업종을 매수할 때 삼성 엔지니어링이 해외 수주를 바탕으로서 주목을 받은 것이다 덧붙이네요.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그룹주를 특정해가지고 매수하는 것은 또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만 연초 이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SDI 등 업종별 특정 종목의 선호도가 나타났다고 또 언급을 합니다. 하여튼 흥미롭습니다. 좀 보니까 하여튼 삼성그룹주 눈여겨볼 만해요. 뭐 삼성전자도 좋고 뭐 SDI도 좋고 삼성물산도 좋고 하여튼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이렇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